이번에는 핵과 치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역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치역. 치역은 함수에서 우리가 정의역, 치역, 공역, 치역 이렇게 해봤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대응이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죠.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면 x에 있는 모든 걸 f에 의해서 다 대응을 시켰을 때 요만큼만 이제 대응이 되더라. 그러면 여기가 치역이다. 그죠? y는 공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x는 정의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 치역과 지금 얘기하는 치역이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변환도 하나의 함수였으니까 벡터 스페이스에서 벡터 스페이스로 변환을 하는데, 네, 변환을 하는데 벡터 스페이스 V에서 W로, 네, 선형 변환으로 벡터들을 변환시켜주고, 여기 V를 정의역, W를 공역, 그리고 V에 있는 벡터를 다 변환시켰더니 요만큼으로 가더라. 그럼 여기가 치역,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여기 안을 V에 있는 정의역을 몽땅 변환시켰던 여기로 가더라 해서 치역을, 정의역을 함수에 의해 변환시킨 걸 요걸 치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선형 변환에 의한 이제 치역을 RT라고 표현하겠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노테이션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우리 평소에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함수는 치역을 이렇게 쓰죠. 요 부분을 x라는 이 집합을, 원소가 아니라 정의역을 통째로 함수로 대응을 이렇게 시킨 집합을, 요거는 집합입니다. 만약에 f 스몰 x를 하면 원소 하나를 요 안에 있는, x를 여기다 선택하면, 요 안에 있는 f 오브 x라는 원소 하나로 대응되지만, 요 집합을 통째로 함수 f에 대응시키면 요 집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 이게 바로 치역인 거고요.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치역 이렇게 쓰는데, 천형대수에서는 지금 RT라는 기호로 이렇게 쓰겠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치역인데, 그럼 핵은 뭐냐? 자, 핵의 정의를 보기 전에 이거 먼저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건데요. A 행렬 A가 n/n 행렬이라고 했을 때, 그때 A의 0공간을 봤었습니다. 0공간 복습하는 겁니다. 0공간이라는 거는 동차 Ax는 0벡터, 요 행렬 방정식을 만족하는 x벡터, 네, x벡터죠. x벡터는 Rn의 벡터겠죠. n차원 벡터 또는 n차원 벡터죠. Rn. 그 벡터들을 모은 건데, 요 동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헤드를 모은 게 0공간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었고, 또 열공간은 어떻게 정의를 했나요? 열공간은 이 비동차, 우리가 흔히 부르는 비동차 AS 벡터는 B 벡터가 되는, 이런 B 벡터를 여기선 RM이 되겠죠. B 벡터들을 다 모으면 행렬 A의 열공간이 됐죠. 물론 이때는 X라는 벡터가 RM이라는 벡터가 존재해서 이걸 만족할 때 그때 B 벡터를 모으면 그게 열공간이 되죠. 행렬 A의 열공간. 자, 왜냐하면 A라는 행렬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X라는 행렬이 X1, X2, Xn이 있을 거고, 자, 우리가 요 행렬 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X1하고 이 행렬 A의 C1, 컬럼 1, X2의 행렬 A, 컬럼 2,
이렇게 하고 xn의 행렬 A의 n번째 컬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컬럼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열 공간이라는 거는 행렬 A의 열 벡터들을 스팬해서 생성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벡터들을 몽땅 다 모은 게 열 공간입니다. 근데 요런 벡터들은 지금 바로 비벡터라고 했으니까 지금 x1, x2, xn이라는 건 무궁무진하게 생성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요런 형태를 한번 다 모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열 공간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해도 이거는 A의 열 공간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고 자, 다시 정의로 돌아와서 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핵이 뭐냐면 자, 0으로 V에 있는 어떤 원소를 선택해서 T에 의해서 변환을 시켰는데 W에 있는 0벡터로 대응되게 하는 원래 V에 있던 게 뭐냐. 네.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 W 안에 있는 0벡터 하나가 여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V에 있는 어떤 V1이라는 벡터가 만약에 0벡터로 대응이 됐다. T에 의해서. 그러니까 V1은 0으로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 또 다른 V2 벡터도 0으로 갔다. 예. 여러 개가 갈 수 있습니다. 꼭 하나만 0으로 대응될 거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W 안에 있는 0벡터로 이런 대응이 되는 요 변환에 의해서 요런 친구들, 요런 친구들을 딱 모으면 요게 바로 핵이라고 합니다. 커넬 오브 T. 이 변환에 의해서 생성되는 핵이다 라고 해서 커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0으로 대응되는 이 친구들이 커넬입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정의역에 있는 벡터들을 다 모을 건데 뭘 만족하냐면 그 벡터를 정의된 선형 변환으로 변환시키면 어디로 대응되냐면 0벡터로. 이 0벡터는 이제 W에 있는 공역에 있는 0벡터로 대응되게 하는 그런 V 벡터들을 다 모으면 이게 바로 커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T의 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커널 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RT라는 요 공역이 아니라 치역도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표현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W라는 이 공역에 있는 친구들을 모은 건데 특별히 뭐냐면 V 벡터가 W 벡터로 그러니까 대응이 되는 친구들. 이때 V 벡터는 V의 정의역에 있는 하나하나를 다 꺼내서 변환시켰을 때 대응이 된 그 친구들만, 그러니까 요 위에서 V에 있는 거를 다 T에 의해서 변환을 쫙 시켰을 때 대응이 된 친구들을 몽땅 모으면 치역이 된다. 네, 이렇게 기호로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13번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행렬 A에 의한 행렬 변환이네요. 그죠? Rn에서 Rm으로 변환되는 행렬 변환, 물론 선형 변환이고요. 그때 요 변환에 의한 핵은 A의 0공간이고 이 변환에 의한 치역, 레인지는 A의 열 공간이다. 바로 다가오시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핵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A의 핵. 자, 정의에 따라서 커널 오브 이 변환의 핵은 뭐냐면 이제 정의역에 있는 벡터들을 모으는 건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그 벡터들이 0벡터로 대응되는, 물론 여기는 이제 행렬 변환이니까 0벡터로 공역에 있는 0벡터로
대응이 되는, 변환이 되는 그 X벡터, 원래 정의역에 있는 X벡터를 다 모은 게 커널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요걸 잘 한번 살펴보면 동차, 행렬에 의해 동차 방정식의 헤드를 모은 거죠. 그죠? 그럼 이게 바로 A의 0공간이 커널 오브 T가 되는 거죠. 네, 됐죠? 말을 되죠? 자, 그러면 치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변환 T의 치역. T의 치역은 치역의 정의에 따라서 이번에는 공역에 있는 친구들을 모을 건데 어떤 게 되냐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X벡터를 다 변환시켰을 때 그때 변환된 벡터 B를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X벡터라는 것은 당연히 정의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가지고 변환시켜서 공역에 있는 그 벡터들만 모은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다 한번 또 생각해 보죠. 앞에서 요거는 행렬 A의 X벡터가 되고 이게 B라는 거죠. 요 부분만 보면 이 B라는 걸 다 모은다는 거는 위에서 제가 B라는 걸 다 모은다는 거는 이 B 벡터라는 거는 이제 A의 열공간을 만들게 되죠. 그죠? 이게 열공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것처럼 A의 열공간이 바로 치역이다. 네, 그래서 치역은 A의 열공간이고 커널은 A의 영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이 정의에 따라서 그대로 써보면 이 예제 13번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 14번을 보시면 자, 영변환의 커널과 레인지를 알아보라고 했는데요. 치역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영변환 이런 거였죠. 어떤 임의의 V벡터를 변환시키면 모두 W 안에 있는 0벡터로 대응이 되는 이게 영변환이었습니다. 이게 임의의 V벡터를 해서 다 아무튼 변환시키면 다 0벡터가 되는 모든 원소를 0에 대응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자, 커널을 한번 정의에 따라서 써보면 이제 정의역에 있는 벡터들을 다 모을 건데 그 벡터들을 변환시켰을 때 0벡터에 대응되는 그런 친구들 X벡터를 다 모은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잘 살펴보면 영변환이라는 거는 어떤 벡터를 변환시키든 다 0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X벡터를 다 변환시키든 다 0에 가니까 이 X벡터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어떤 벡터를 다 꺼내도 0벡터로 가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X벡터를 다 모은다는 거는 원래 정의역에 있는 전체 집합과 같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치역을 하면 치역은 공역에 있는 벡터를 모으는 거죠. 공역에 있는 벡터를 모으는데 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벡터를 끌어다가 대응이 되는 공역에 있는 벡터 B를 다 모은 건데 사실 0벡터는 이 B벡터가 0에 대응되니까 그죠? 이제 이런 거예요. V의 영변환은 모든 걸 하나의 0벡터로 다 대응시켜버리는 이게 영변환인 거죠. T의 영변환. 그러면 치역은 뭔가요? 0벡터 하나죠. 그죠? 따라서 요거는 0벡터 하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다음 15번 항등연산자, 항등변환도 커널과 레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항등연산자는 위에서 본 것처럼 벡터를 변환시키면 그대로 그 자신으로 그대로 가는 거죠. 항등함수처럼 모든 부위에 대해서 다 똑같은 자기 자신으로 대응시켜주는 변환시켜주는 그런 거죠. 자, 그럼 이 경우도 커널부터 먼저 볼까요? 커널 i라는 거는
여기 x벡터, 정의역에 있는 x벡터를 모으는데 0벡터로 대응되는 친구들이죠. 0벡터로 대응되는 x벡터를 모으는 건데, 이게 항등 변환이니까 0벡터로 대응되려면 그 x벡터는 얘 0이랑 같은 0벡터여야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0벡터만 0벡터로 대응해줘요. 항등 변환이니까 0벡터만 0벡터로 대응이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레인지, 치역은 어떻게 되냐? 한번 생각해 보죠. V에서 V로 이런 항등 영탄자에서 대응이 되는데, 여기가 A 벡터면 여기도 A 벡터, 여기가 뭐 B 벡터면 여기도 B 벡터 똑같이 대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하나하나 다 대응시키면 몽땅 똑같이 다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V가 공역이면서 바로 전체가 치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쓸 것도 없이 바로 V 전체가 공역이면서 치역이 되게 되어 있죠. 그죠? 다음 예제 16번은 정사형을 시켜주는 변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T가 R3에서 R3로 변환시키는 건데 3차원 공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잡으면 그걸 다 XY 평면 위로 그대로 내리게 되는, 오른편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저기 아무런 XYZ라는 3차원 공간에 점 하나가 정해지면 요거를 XY 평면으로 그대로 내려서 X, Y, 0으로 변환시켜주는 또는 대응시켜주는 게 이 정사형 변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이제 커널과 핵과 치역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커널은 3차원 공간에 있는 점들 중에 이 0벡터로 정사형이 되는 점들이 어떤 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지축 위에 있는 점들만 내리면 0벡터로 가죠. 그죠? 또는 아래쪽에, 지축의 아래쪽에 있는 걸 정사형시키면 0벡터로 가죠. 그러니까 항상 지축의 위에 있는 점들만 정사형을 시키면 0벡터로 갑니다. 네, 따라서 이 커널 T라는 거는 0,0,G, 지축 위에 있는 점들만 이제 핵이죠. 네. 그리고 레인지를 생각해 보면 3차원 공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몽땅 다 정사형을 다 시켰다 생각해 보면 전부 다 XY 평면 위로 다 떨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XY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모은 게 치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 Y, 0 형태의 모든 점의 집합을 레인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집합으로 써보면 커널 T라는 거는 지금 R3에 있는 어떤 벡터들을 다 모으는데 그 벡터가 변환되었을 때 0벡터로 가는 친구들을 모은 거죠. 그죠? 그러면 요게 0,0,G라는 형태의 점들을 모은 거고, 이 G는 임의의 모든 실수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치역을 보면 치역은 지금 공역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야죠. 그죠? 공역에 있는 친구들을 모으는 건데 요 점들의 집합인 것이고, 지금 X와 Y는 임의의 실수인 겁니다. 네. 다음 예제 17번은 2차원 평면에서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회전 변환, 우리 알고 있죠. 회전 변환의 행렬이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요게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 변환하는 행렬이었죠. 그죠? 그러면 TA를 R2에서 R2로 변환하면 세타만큼 회전한다면 그 벡터를 회전시키려면 요 행렬 A와 곱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회전 변환이었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이제 커널과 레인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커널은
커널은 변환을 시켰는데, 회전을 시켰는데 0벡터, R2에 공역에 있는 0벡터로 그러니까 회전하기 전에 어떤 벡터가 회전을 하면 0벡터를 갈 거냐? 0벡터죠, 그죠? 네. 자, 이렇게 XY가 있으면 어떤 벡터를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했는데 이 친구가 회전해서 0벡터로 갈 수 있는 친구는 원래 0벡터 밖에 없습니다. 그죠? 얘는 아무리 회전해도 0벡터를 회전해야지 0벡터로 가기 때문에 커널은 0벡터 밖에 없습니다. 레인지를 한번 볼까요? 레인지는 지금 여기 X벡터가 R2에 있는 임의의 모든 벡터죠. 그러니까 2차원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를 세타만큼 몽땅 다 돌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2차원 평면의 모든 점을 세타만큼 다 돌려 봅니다. 그래봤자 모든 점은 2차원 평면의 모든 점이죠. 그죠? 그래서 2차원 평면의 모든 점이 됩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고요. 18번 미분 변환의 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또 한번 예제에서 봤던 거죠. 자, C1이라는 거는 1개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 그런 자격이 있는 함수들만 모은 거고, 여기는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 그냥 함수들 다 모은 겁니다. 네, 일반적인 함수들, 모든 함수들. 그래서 V에서 W로 변환시켜주는 변환을 D라고 정의를 하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요 V라는 벡터 스페이스에 임의 함수 하나를 선택했을 때 W에 있는 함수로 대응을 하는데, 그거를 마치 미분하는 것처럼 1개 더함수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응을 시켜보겠다, 변환을 시켜보겠다라는 게 D로 정의가 됐습니다. 그때 커널이 뭐냐? 커널이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떤 함수 F인데 이게 지금 정의역에 있는 함수인데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냐면 이게 바로 0이 되는 함수 F가 원래 뭐냐는 거죠. 미분에서 0이 되는 함수는 상수함수잖아요. 그죠? 원래 이 fx는 상수함수, c는 상수. 네. 그러니까 V에 있는 상수함수들은 이 변환 D에 의해서 다 0으로 가죠. 그죠? 0으로 가죠. 그러니까 0으로 대응되는 그 함수들을 정의역에 있는 함수들, 원소들을 다 모았더니 그건 상수함수구나. 네, 따라서 미분 변환의 핵은 상수함수들만 모으면 된다라는 겁니다.